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여기 이제 제가 두릅을 다 죽이고요. 베어내고 근삼에 처리하고 비워놓은 곳입니다. 요 자리 이제 활용하려고 제가 이렇게 근삼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농약 바스타와 근삼이 어떨 때는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떨 때는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특징,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5월 6월 들어서면요, 또 비가 올 때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풀약을 치고 제초제를 치고 몇 시간 지나면 안전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쪽은 지금요 주변에 냇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캐 거리가 한 냇가까지 거의 한 200m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곳까지 이렇게 갈대가 갈대 씨앗이 날라와서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갈대 농 같은 경우는 제초제를 계속 뿌려주니까 갈대가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런 밭은 갈대가 씨앗이 날아서 삽니다. 제 복분자 농장에도 중간중간 갈대가 몇 포씩 있어요. 그게 씨앗이 날아서 그렇거든요. 자, 그럼 이런 갈대를 죽일 때는 역시나 뿌리까지 이행되는 이행형 제초제 근삼이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표면만 죽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망초 같은 경우는 근삼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스타만 쳐도 잘 죽습니다. 바스타는 접촉형, 즉 묻은 부위만 죽습니다. 하지만은 약을 충분히 쳐주면 1년생 풀들은 뿌리까지 이행돼 가지고 죽습니다. 특히 망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요, 솜털이 송송 나 있어요. 미세하게. 이런 걸 대비해서 전착제, 확산이 고루되고 약이 고루 묻도록 전착제에 필히 섞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농약에는 대부분 계면 활성제가 있어요. 있더라도 전착제 혼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보고요. 지난해 제가 여기 이제 두릅을 다 베어내고 근삼에 처리했지만은 약이 안 묻은 부위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릅이 좀 일부 올라온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약을 쳤으니까 방금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근삼이는 특징이 금방은 죽지 않는다. 왜? 이행형 제초제이기 때문에 뿌리까지 내려가서 뿌리까지 죽이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보통 죽는데 한 25일 정도 지나야지 표시가 납니다. 25일 정도. 그리고 바스타 같은 경우는 보면 좀 날씨가 선선할 때는 한 일주일이나 한 9일 정도.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어제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29도까지 올라간다는데요, 온도가. 오늘 5월 21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더운 날씨죠. 자, 그런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바스타는 보통 한 3, 4일이면 표시가 납니다. 바스타. 또 유사한 게 있죠. 뭐 테라도 골드. 예, 특히 테라도 골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콩이나 들깨 모종하는 데는 테라도 골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약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테라도 골드는 자초 발생 억제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약해를 받는다. 특히 뭐 논둑에 테라도 골드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논둑 콩을 심는다, 이거 약해봤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쪽 공간은 제가 이렇게 이제 풀을 죽이고 그냥 비워놓기 그렇잖아요. 여기에 제가 호박 모종을 심을 겁니다. 호박 모종을 심어서 다음은 호박 몇 개라도 따먹을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제가 두릅을 다 잘라내고 베어내고 죽이는 이유는 금년 이제 가을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쪽을 다 파내가지고 이쪽은 제가 논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지난해 제가 수박, 참외, 고구마 심었던 곳인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구덩이 한 3개 만들어 가지고요, 참외 심었습니다. 참외 심고 이렇게 제가 페트병 꼽아놨어요. 이 더운데 페트병 꼽아도 되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옆에 이렇게 한기 구멍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약을 보면서 근삼이 파스타 특징, 특성, 이런 이야기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제 복분자 농장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제가 이제 복분자 신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잠깐 짬을 내서 우선 제초제 한번 살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박을 곧 심어야 되기 때문에 살포를 했고요. 날이 덥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풀려서 지금 이렇게 점적 테이프로 이렇게 이용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이 똑똑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점적으로 물을 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잠깐 제 복분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한참 이제 이렇게 열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6월 10일이면 수확을 하고요. 요렇게 이제 옆으로 낳는 요 신초, 요거는 한 15cm나 20cm 남기고 잘라줄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내년도 결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자란 요런 신초들이, 요런 것들이. 예.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따내고 난 다음에 현재 따고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할 거고요. 요 어제 제가 일부 이렇게 신초 좀 잘랐습니다. 이쪽은 다 자른 것이고요. 이렇게. 예, 이제 약을 보면서 근삼이 바스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쪽은 지금 여기에 좀 노랗게 말랐잖아요. 여기는 지금 바스타 그리고 아리 알라 유제, 아리 전착제 세 가지 혼용해서 이거 살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스타는 접촉형입니다. 묻은 부위만 죽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농작물 좀 바짝 붙은 데는 약을 안 치고요. 좀 떨어지는 이런 거 뭐 통로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약을 좀 살포를 합니다. 예, 먼저 오늘 그 살포했는 겁니다. 이렇게 풀이 안 나도록 그 자초 발생 억제제, 요 알라 유제, 아리 알라 유제 혼용했고요. 라쏘와 같은 겁니다. 라쏘보다는 이게 좀 쌉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 아리 전착제 세 가지 이렇게 혼용해서 방금 살포를 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비선택성 제초제고 침투 이행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그 제초제죠. 오래됐지만은 이게 나름 효과는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뿌리까지 죽인다 이럴 때는 특히 뿌리를 나무를 절단하고 뿌리까지 이행해서 나무를 죽인다 이럴 때도 이 근삼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들처럼 억새라든지 갈대 이런 거, 땅 속에 쑥근초, 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월동을 하는 그런 그 잡초. 뿌리가 살아가지고 지상부는 겨울에 마르지만은 뿌리는 살아가지고 봄에 다시 소생하는 그런 잡초들 그걸 쑥근초라고 합니다. 쑥근초 대표적인 게 쑥 그리고 그 갈대, 억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요 근삼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삼이 아니면 근삼이와 비슷한 거 있어요. 뭐 터치탄, IQ, 대장군, 하이로드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살포하셔야 되고 이제 지상부 접촉형으로 지상부만 죽일 때는 뭐 조언들에 설명드린 뭐 테라도 골드도 있지만은 요 바스타 계통, 바스타, 아리제스타 뭐 요것도 요 바스타가 이제 원재고요. 오리지널 원재고 그리고 이제 그 카피 제품들이 있습니다. 즉 그 특허 기간에 지나가지고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 가격이 더 쌉니다. 요 바스타보다는 한 병당 한 2, 3천 원 쌀 거예요. 저도 아리제스타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단 바스타도 사용하던 뭐 저는 그때 그냥 뭐 사용 이것도 저도 막 하는데 일단은 약효는 비슷하더라 말씀을 드리고 이 바스타 같은 경우는 접촉형이고요. 토양에 이제 떨어졌을 때 그 흙에 이게 약이 떨어지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잔류 이런 걱정은 없다. 마찬가지 이 근삼에도 잔류 걱정은 없는데 단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과수 같은 경우에 이것을 살포하면 그 잡초의 뿌리로 통해서 밑으로 그 뿌리까지 내려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행형 제초제다 보니까. 그런데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땅 속에 흙에는 떨어지면 얘가 분해가 되는데 뿌리를 통해서 잡초 뿌리를 통해서 또 그 잡초 뿌리가 혹시나 과수의 뿌리에 그 뿌리를 받게 되면 그때는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수원에는 이런 근삼의 계통은 안 치는 게 좋다. 즉 우리가 나무와 나무 만나는 걸 열리지라 그러잖아. 열리지. 그렇듯이 뿌리와 뿌리가 만나 가지고도 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과수의 뿌리에 잡초 뿌리가 박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행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즉 조심스러운 말씀이죠. 사실 그런 경우 뭐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알라 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쏘 알라 같은 건데요. 토양 처리형 잡초 발생 억제제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발행이 풀이 엄청 올라올 시기입니다. 발행이 풀은 5월, 6월, 5월 말부터 6월 이제 장마철 전에 이제 발생이 많이 되는데요. 진짜 골치 아픈 잡초죠. 예, 그런 걸 대비해서 제초 살포할 때 저는 늘 이렇게 세트로 요거는 이제 방금 특수하게 그 갈대 때문에 이걸 근삼을 사용했고요. 저는 대부분 다 이렇게 사용하기는 안전하게 이렇게 바스타 그리고 아리 알라 유제 그리고 이렇게 전착제 요 3종으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간혹 그래 묻는 분들도 있어요. 계면 활성제만 그냥 그 퐁퐁 넣어 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래 묻는 분들도 있어요. 이래. 하지만 전착제이고요. 한 명 가지고 쓰면 그 좋은 배부식 분무기 아니면 충전식 분무기 한 말짜리 요게 50개 사용할 수 있어요. 50통요. 즉 그 1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10ml 들어가니까
이게 500ml라요. 그래서 이거 한 병 가지고 쓰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먼지가 쌓이도록 사용합니다. 먼지가 쌓이도록. 저는 이거 뭐 가격도 싸니까 이거는 그냥 밖에 그 물통 옆에 그냥 대충 보관합니다. 하는데 그 정도로 가격이 쌓이기 뭐 이게 2,000원 안 가요. 1,700원인지 1,600원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가격 싼 거를 뭐 계면 활성제라고 해가지고 뭐 통풍을 사용해서 뭐 풀약을 친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것도 거품은 납니다. 통풍은 거품 더 많이 나겠죠. 예,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스탄 특징이 여기 접촉형이다 보니까요. 혹시 실수로 작물에 이 제초제가 비산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묻은 부위만 죽는다. 묻은 부위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만큼 안전하다. 전체적으로 다 약을 안 치고 살짝 일부만 묻으면 묻은 부위만 마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작물에 칠 때 이제 작물이 이제 목질화 돼가지고요, 뭐 사과 나무나 배나무 이런 것처럼 밑에 나무처럼 돼가지고 나무 부분에 이렇게 바스타나 이런 근삼이 묻으면 그때는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목질화된 경우 죽지 않는데 이제 풀처럼 초분성으로 이제 뭐 햇가지라든지 이렇게 새파란 그런 그 가지, 즉 그걸 녹지라 그러는데요, 녹지. 예, 거기에 이제 약액이 묻으면 거기는 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어린 새순이 올라온다 이럴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근삼 바스타 같은 경우는 그 사과나무 밑에 어린 새순 올라도 쳐도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근삼회 같은 경우는 좀 이행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도 뭐 경험자들은 그냥 그대로 때려버리더라고요. 때려버리는데 저는 그거는 비추천이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뭐 특징 차이는 그거라요. 요거는 이행을 한다. 얘는 묻은 부위만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행하는 거는요, 약을 대충 쳐도 뿌리가 이행이 되는데, 이렇게 바스타처럼 저촉형은요, 약액이 고루 묻도록 좀 살포해 주셔야 된다. 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거 제초제는 그 사용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대부분 뭐 소비자 보호원도 하고 하는데요. 뭐 이런 데 보면 말씀 뭐 소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농사를 지어 보면요, 진짜 이거 풀약을 안 치고 농사 짓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급적이면 그 밭에 풀을 뽑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통로 부위라든지 이런 데는 작물이 안 날려가니까요, 다 못 뽑잖아요. 이거 뽑으려고 해봐요.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풀약을 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풀약을 덜 치려고 이렇게 통로는 제초 매트를 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옆에 제초미 펴도 이런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들은 천상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렇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요. 그런데 이거를 왜 풀약을 사용합니까? 라고 참 이야기하면요, 진짜 농민들 힘들어요. 특히 그 농산물처럼 진짜 싼 게 없습니다. 진짜 농산물 열심히 농사 지가지고요, 진짜 자기 인건비 받기 힘들거든요. 자기 인건비 벌기도 힘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그 농촌 생활을 포기하고 도시로 가는 이유가 죽어라고 이렇게 풀 뽑아가면서 농사 짓는데, 해보니까 너무 그냥 수확이, 특히 농산물 가격은 파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 가격에서 결정되잖아요. 수요와 공급해 가지고 조금만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진짜 힘든 게 그 농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은 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물 근처에는 가급적이면 약을 안 칩니다. 안 치고 이런 노력을 해요. 하지만 또 저렇게 통로라든지 저건처럼 전처럼 작물이 없는 그런 갈대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걸 갈대를 뿌리 뽑으려고 포크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약을 또 사용하는 거니까요. 혹시 이 영상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좀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블루베리는 이제 6월 달이면 수확합니다. 예, 멋진 날 되십시오.